본 영상 중에 정치적인 내용을 편집하여 정리해서 다시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2023년, 2024년에 분양 실적이 극히 저조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해 여름에 사과가수원이 병충해와 태풍의 피해를 크게 입었다면 그해 가을에 사과값은 폭등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구체적으로는 아파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9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나열하게 되면 첫 번째, 공급 부족. 두 번째, 원자재 및 건축비 상승. 세 번째, 원청과 하청 간 유동성 위기. 네 번째, 억눌린 수요의 폭발 가능성. 다섯 번째, 정치 변수와 무관한 구조적인 문제. 여섯 번째, 수도권 집중화 및 인구 쏠림 현상. 일곱 번째, 인구 구조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여덟 번째,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연. 아홉 번째, 전세 시장의 불안정 등입니다. 첫 번째, 공급 부족. 분양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근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4년간 연간 분양 물량이 평균치보다 30에서 40% 이하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2015년서부터 2019년 사이에 평균 연간 분양 물량은 50만 세대 수준이었는데 2020년부터 2020년 사이의 평균은 약 20에서 30만 세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현재 착공 및 분양이 줄면서 26년, 28년에는 공급 절벽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벼농사나 가수농사는 1년을 보지만 아파트 농사는 약 3년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요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는데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가격은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원자재 및 건축비 상승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철근, 시멘트, 유리 등 주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30에서 7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철근 가격은 톤당 6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약 83% 상승했고 시멘트 역시도 약 30에서 50% 상승했습니다. 일부 풀리긴 했지만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을 꺼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급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분양가 인상 압력으로 이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원청과 하청 간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몇 년간 신규 분양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이 막혀버리고 원청과 하청 간의 대금 지불 지연이 누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알게 모르게 중간 마진 구조가 더 높아졌습니다. 건설사들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은 분양가가 아니면 분양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구조가 생긴 거죠. 결국에는 분양가는 더 높아지고 기존 주택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억눌린 수요의 폭발 가능성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연끌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대기 수요 상태에 있습니다. 금리가 25년과 26년 완화된다면 대기 수요가 시장에 대거 투입되고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어봤듯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패닉 바잉 심리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치 변수와 무관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벚꽃이 되든 오크라가 되든 아마란스가 되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공급 부족과 시차 문제, 원자재 상승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정책은 조정은 가능하지만 구조적 상승 압력을 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쏠림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전국 인구의 51%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1%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청년층, 그러니까 20대, 30대 인구는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이 더욱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은 조정이 있어도 수도권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6대 이유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부족하고 원자재가 상승하고 건설사 유동성과 대기 수요, 그리고 정치와 무관한 구조적 문제, 마지막으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일곱 번째인 인구 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수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약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약 51%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수도권에서는 약 49%의 인구가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면적이 전체 국토 면적의 약 11.8%를 차지하는데 면적 대비 엄청나게 몰려 살고 있는 거죠. 도시 수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도시 수는 서울특별시 55개 자치구와 인천광역시 10개구가 있죠. 그리고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총 66개 시군구로 되어 있는데 비수도권의 도시수는 전국적으로 약 226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약 160개의 시군구가 있는 거죠. 어떠한 데이터나 숫자를 들이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인구 밀집과 그로 인한 부동산 수요 증가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 문제로는 재건축 및 재개발 지원의 문제인데요. 안전진단 강화, 규제 등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후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 따라서 가격 상승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들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의 급등과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요즘에 지속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하면서 매매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가격 상승의 절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수가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